자, 이번에는 그 케플러 법칙의 나머지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2법칙은 우리 면적 법칙이라고 하는데, 면적 법칙이라는 게 도대체, 면적 속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지구가 도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처음에 있다가 dt라는 시간 동안에 요만큼 움직였을 때, 그러면 여기 만드는 중심으로 이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있는 면적이 있죠. 요 면적 있으면 면적을 그 움직이는 시간으로 나눈 양, 우리 그거를 면적 속도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세타 1도 요 사이 각도가 델타 세타라고 하면 요거는 대략 원호의 각도랑 같으니까 원호의 각도는 반지름 r 곱하기 델타 세타가 되겠죠. 그럼 높이가 r, 밑변이 r 델타 세타인 삼각형의 넓이는, 정확히 삼각형은 아니지만 우리 아주 작을 때는 거의 직각삼각형으로 볼 수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 r 곱하기 r 델타 2분의 1 r 제곱 델타 세타가 된다. 그래서 델타 A를 그동안 움직인 델타 T로 나누면 되는데, R은 거의 변하지 않고 세타가 많이 변하니까 델타 A, 델타 T를 구한 다음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dAdt가 되죠. dAdt는 2분의 R 제곱 dθ dt. 이게 각속도죠. 2분의 1 R 제곱 오메가. 요게 여기서 움직이려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면적이 같으려면 더 많이 세타가 많아야 되겠죠. 요게 항상 같다 이거예요. 오, 대단히 놀라운 법칙인데 처음에 법칙을 보면 굉장히 놀랍죠. 그렇지만 뉴턴 가라사 이때 각운동량, 여기서 R 운동량 P가 있으면 P의 지름 방향, 그 다음에 수직인 방향. 그래서 각운동량은 어떻게 되죠? R 크로스 P인데, 그럼 R 곱하기 수직인 양, 요걸 곱하면 되죠. R 곱하기 M V의 수직인 성분. V의 수직인 성분은 어떻게 되죠? 각속도에다가 오메가 R을 곱하면 되죠. R 오메가. 그 순간적으로 원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MR 오메가 제곱, MR 제곱 오메가예요. 우리가 원운동을 할 때 각운동량이라고 생각하면 뭐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건 원운동, 타원운동이지만 아주 작은 순간에는 R이 거의 일정하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M으로 나누고 M을 곱하면 2M분의 L이죠. 면적 속도는 각운동량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과 같은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은 항상 뭐죠? 각운동량이 보존되잖아. 외부에서 작용하는 토크가 없잖아. 이거에 토크를 합하면 상당한 작용과 반작용이 쌓이기 때문에 토크가 없잖아. 그러니까 토크가 없는, 외부 알짜 토크가 없는 경우에는 이건 고정돼 있고 각운동량이 보존되죠. 그러니까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건 뭐예요? 각운동량이 항상 일정한 값을 상수라는 거예요. 따라서 면적 속도가 일정해지죠. 따라서 케플러의 제2법칙 면적 법칙은 뉴턴의 법칙으로 생각해 보면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재밌죠. 세 번째, 주기법칙. 주기법칙은 주기의 제곱인데, 주기의 제곱이 장축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장축은 어떻게 하냐? 우리 아까 우리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운동을 한다고 쳐봅시다. 원운동을 하면 중력이 90력이죠. 근데 우리 각속도랑 주기랑 곱하면 2파이의 관계가 있죠. 각속도는 t분의 2파이의 관계가 있어요.
여기다가 mr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그러면 t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t 제곱은 mr 4파이 제곱, 이거 역수 gmm분의 r 제곱, 4파이 제곱 스몰 m은 상쇄되고 gm r 3승, t 제곱은 r 3승에 비례하죠. 비례상수는 4파이 제곱 나누기 gm. 그리고 나서 타원인 경우에는 r 대신에 장축을 집어넣으면, 장축의 길이를 집어넣으면 주기의 법칙, 구심력, 이 중력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오, 케플러 법칙 3개를 다 했어. 예를 들어 헨리의 성. 은 우리 가까이 왔을 때, 우리 주기가 76년이라는 거 우리 측정해서 관측을 해서 알고 있고, 가장 가까이 왔을 때가 대략 근일점이 8.9 곱하기 10의 10승 미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8.9 곱하기 10의 10승 미터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원일점의 거리는 얼마냐? 요 가장 멀리 있을 땐 도대체 어디까지 있다가 우리한테 오는 거냐? 또 하나는 궤도의 20일이 얼마냐?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rp는 알고 있으니까 ra 더하기 rp가 2a라는 거 알고 있죠. t 제곱은 아까 우리 요거 구했죠. 그래서 a는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어요. a는 gmt 제곱 나누기 4파이 제곱이 3분의 1승이야. t가 76년이야. SI 단위에서 초로 바꾸고 질량, 지구의 질량, 뉴턴의 중력상수 4파이 제곱을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은 값이라는 걸 알아요. 근일점보다 거의 100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원일점은 2a에서 요걸 빼면 된다 이거예요. 2a는 여기 우리 구한 게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0률은 요건 얼마죠? 2a는 요 길이는 a에서 rp를 뺀 거네. 자, 따라서 2는 a분의 a-rp, 1-a분의 rp죠. 이거를 보면 여기서 계산한 것처럼 약 0.97, 1에 가까운 거니까 굉장히 찌그러진 타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률이 0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운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구심력이 원운동을 할 경우,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걸 볼 때는 원운동을 할 때는 중력이 구심력이라서 운동 에너지는 요걸로 줬는데, 여기서 보면 2R분의 GMM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역학적인 에너지는 음수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주어진 R에 대해서 에너지가 일정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는 R에 대한 의존성을 보면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R분의 GMM 플러스 2R분의 GMM 두 개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타원 운동을 하면 요거 대신에 A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어렵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봤으니 우리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균일한 균일한, 원래 이렇게 납덩어리가 질량이 전체 꽉 채웠을 때 질량이 m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냐면 구멍을 만들었어. 이렇게 접하는 구멍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도록, 그러니까 구멍의 반지름은 2분의 r이죠. 이렇게 접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요 두 공의 구멍과 전체 구의 중심을 잇는 선상의 질량 m이
원래 구의 중심에서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물체가 이 질량 M에 작용하는 점질량 M에 작용하는 중력을 구하여. 이걸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을 더하려니까 귀찮네. 대칭성에 의하면 항상 요 점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거는 알지만 적분을 하려면 너무 힘든데요. 그렇지, 힘들지.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굉장히 여러 번 봤죠. 그 사실은 흉내낸 문제야. 무슨 흉내낸 문제냐면 지난번에 2차원 평면에서 원판에서 이게 3차원이나 2차원 요거 뚫어냈을 때 요거의 질량 중심이 어디냐 이런 문제를 했었죠. 그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꽉 찼을 때의 질량 중심이 여기, 없었을 때의 질량 중심이 여기라고 하면 우리 요거의 질량 중심과 요거의 질량 중심을 합해서 요게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써서 우리 질량 중심을 구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꽉 채웠을 때 요거 작용하는 중력에서 요거만 있었을 때 작용하는 중력을 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꽉 채웠을 때 질량은 뭐냐면 작용하는 힘은 이 길이가 얼마야? D 제곱분의 GMM이야. 두 번째, 그럼 요거만의 중력은, 요거의 반지름 어떻게 되나? 질량은 어떻게 되나? 질량은 부피의 비율이죠. 전체가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승이니까 R 3승에 비례하죠. 이게 R일 때 꽉 찬 게 M이면 2분의 R은 반이 됐으니까 8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거 꽉 채웠다면 질량은 8분의 M이야. 요거에서 생기는 거는 G 이게 8M의 거리는 요게 중심에서 작용, 요게 얼마야? D 마이너스 2분의 R? 2분의 R이죠. 이걸 빼주면 되죠. 크기만 보는 거예요. 크기는 2이고 방향은 왼쪽. 벡터니까 반드시 크기와 방향을 지정해 줘야 되죠. 이거는 GMM이 있으면 D제곱 빼기 8 D 마이너스 R 나누기 2의 제곱분의 1. 다음과 같이 우리 쉽게 풀 수 있다. 오케이. 균일한 구껍질 질량 M1, 균일한 구껍질 질량 M2가 있을 때 A, B, C에서 각각 중력을 구하려면 전부 다 중심을 향하는 거고, A에 있을 때는 요 껍질과 요 껍질이 전부 다 질량 중심에 있는 거. 뭐야? R 제곱분의 G, 여기 M이라면 M1 플러스 M2. 여기 있을 때는 이건 바깥 껍질이죠. 이건 그러니까 중력을 주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것만 R 제곱이 아니지. 요건 A 제곱, 요건 B 제곱분의 GM M1. FC는 두 개가 다 바깥에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죠. 오케이. 이거는 좀 복잡한데, 이게 뭐가 복잡하냐면 우리가 여기 하나 어떤 물체가 질량을 측정했는데 질량이 태양의 한 6배 정도 되고 속력이 270km로 주기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주기가 밑에 이게 왜 안 나타나? 아닌데
주기가 적당히 주어진 경우 여기서 안 나타났지만 요거 하나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더라 이거야. 별이 하나가 원운동을 하고 있어. 별이 하나가 원운동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가만히 있는데 왜 원운동을 하겠어? 그렇다면 우리 안 보이는 다른 별이 있는데 질량이 무거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별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그거가 두 개가 질량 중심에 대해서 서로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빛을 내지 않아서 보이지 않고 요거만 보이면 요게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별의 질량을 요거의 주기, 질량, 속도로 보이지 않는 별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아까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의 운동은 태양의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태양은 고정된 초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원운동을 한다, 물론 타운동 일반적으로 타운동을 하지만 원운동한다 그러면 질량 중심에 대해서 서로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 중심에서 M1까지의 거리를 R1 서로 반대 중심에서 반대 방향이 있고 M2까지 보이지 않는 M2까지의 거리를 R2 전체 거리를 R이라고 합시다. R은 모르지만 R과 R2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중력 사이의 중력 이거 R제곱이에요. R제곱분의 GM1 M2가 90력이 되는데 이거 보이는 M1 R1 오메가 제곱 M1 R2 T분의 2파이 우리 요거 T 알죠? 그 다음에 R1은 이게 중심이 질량 중심이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R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M1 R1은 마이너스지만 크기만 보면 M2 R2인데 R2가 뭐야? R 빼기 R1이죠. 그래서 M1 더하기 M2 R1이 M2R이니까 다음과 같은 R1 T는 반지름 R1으로 운동하니까 다음 T는 양쪽이 똑같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거를 우리 케플러의 주기법칙 케플러의 주기법칙을 집어넣으면 힘에다가 집어넣으면 힘은 요 식을 집어넣으면 요거를 처음에 있는 식에다가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R은 M2분의 M1 더하기 M2 R1이니까 요걸 집어넣고 그럼 R1의 제곱이 되죠. 여기다가는 요거를 집어넣으면 R1의 3승이 되죠. 그 다음에 R1의 3승을 T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요 관계 내가 복잡해서 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는다 이거. T 요게 V인데 그러면 뭐뭐 하냐면 우리가 V 알고 T 알고 이쪽은 알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건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그냥은 못 푸는데 우리가 뭐 계산기 컴퓨터를 통해서 풀면 대략 한 9M 정도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하나가 뜬금없이 원운동을 하면 우리 틀림없이 그 반대쪽에 그 질량 중심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는 다른 질량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빛이 안 나올 테니까 블랙홀이라고 생각하고 블랙홀의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우리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 거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가운데 질량이 M
물론 이건 굉장히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반대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칩시다. 반대쪽에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그러면 이때 회전의 주기는, 그러면 요걸 중심으로 원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90력이네. 그럼 중력이 얼마야? 중력이 요거에 의한 중력 R 제곱분의 GMM, 요거에 의한 중력 2R이잖아. 그러니까 4R 제곱분의 GM 제곱, 이게 R분의 MV 제곱. 다음 같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M이 없어지고 R을 하나 없애면, 그럼 V 제곱은 G 나누기 R분의 M 더하기 4분의 M이네. 주기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2파이 R을 V로 나눈 게 주기죠. 그러니까 V는 T분의 2파이 R이야. 그러니까 이건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제곱. 따라서 T는 4파이 제곱 R 제곱에 요거의 역수를 곱하니까 R 3승 G M 플러스 4분의 M의 스퀘어 루트로 들어오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는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를 몇 개를 더 풀어보고 우리 그 다음 챕터인 우리 유체학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